자, 이번 시간에는 철골 공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건축물을 형태를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조적,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철골 공사인데 우리가 철골 공사를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떤 데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철골 공사 많이 하는 데가 어떤 데일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공장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 말고 철골을 사용하는 데는 주로 뭐 공장이라든지 물류창고, 물류창고 요즘 많이 크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PC 형태로 만든 공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제작해서 들고 오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일정 규모 이상보다 좀 작다 이래 되면은 뭐 주로 철골 공사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철골 공사를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보다 철골 공사는 일단 좀 가볍겠죠. 자중이 가볍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일단 좀 가볍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비교해 봤을 때 공사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철골 조립식이죠, 그죠? 철골을 그냥 뭐 볼트나 뭐 리벳이나 뭐 용접을 해서 그냥 붙여 올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고 철골 공사하고 물론 뭐 건물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공사 비용이 적게 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건물들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비용이 좀 작습니다. 근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철골을 사용하는 게 공사 비용도 훨씬 작게 들죠.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러면 일정 규모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하면은 보통 뭐 한 몇백 평 단위의 건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가 오히려 더 공사비가 작게 들습니다. 근데 일정 규모 몇백 평 이상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철골 공사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더 줄어들죠. 비용적인 공사비만 따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골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장비들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규모가 작아도 그 장비들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규모가 커도 다 들어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비대가 이제 많이 들겠죠. 운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철골 공사들이 좀 비용도 좀 많이 적게 든다 하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의 내구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뭐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좀 더 좋죠. 왜냐하면은 내구성도 좋지만도 일단 뭐 내화성이라든지 뭐 불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으면 어떻게 콘크리트가 피복 두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안에 철근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죠? 근데 철골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골조는 불나버리면은 접합되어 있는 부분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겠죠. 연결시켜 볼트 조립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불이 나서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10층이 녹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9층 무너지고 8층 무너지고 그 무게가 있으니까 계속 막 무너지는 이런 형태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화적으로 보면은 철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좀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장수팬이 가능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하는 거 형태 PC 구조가 아니고 현장에서 만약에 만든다 이러면은
장수판 이런 거는 사용하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 철저하게 하더라도 일정 이상 길이가 길다든지 이러면은 탓을 하다가 그냥 뭐 터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장수팬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는 그런 장수판 이런 데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공항 많이 가봤죠? 공항 같은데 뭐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죠, 그죠? 철골 구조죠. 철골 구조. 왜냐하면 이 장수판입니다. 중간에 기둥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철골 그 공항의 특성상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장수판이 들어갈 때는 철골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또 뭐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영화관 크면은 중간에 기둥 없죠. 뭐 대형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로 세로 뭐 한 15m, 20m씩 막 넘어가죠. 30m짜리도 막 있고 이렇죠. 가로가. 근데 영화관 중간에 뭐 기둥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영화 보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스판이 들어갈 때는 철골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뭐 체육관 이런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장스판으로 갔을 때는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둥이 받쳐줘야 되는데 철골조는 기둥이 없이도 할 수는 있긴 있죠. 너무 길지 않은 다음에서는 어떻게 볼을 갖다가 뭐 트러스 형태로 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장수판에 많이 사용된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까지 알아놓고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철골 공사의 장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재질이 균등하고 당연히 균등하죠.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재질이 균등하고 철근 콘크리트조에 비해 가볍다. 그죠? 그 다음에 장대재를 이용할 수 있고 긴 스판, 그죠? 스판이 길 때 큰 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층으로 질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벽식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철골로 올리면 금방 올라가 버리죠. 뭐 20층, 30층 해도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전부 다 철근 뭐 배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부집대고 콘크리트 타설 하고 그 다음에 양생시키다가 그 다음에 뭐 그 부집 해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해도 시간 엄청 많이 걸리죠. 근데 철골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합니다. 그죠? 시간도 별로 안 걸리죠. 또 특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뭐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 되죠. 근데 철골 구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날짜 피해가면서 할 수 있죠. 골조부터 쫙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날씨 좀 좋은 때를 골라가지고 슬라브 중간중간 타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공기 단축 면에서 상당히 좋죠. 이런 식으로 유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에서 가공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므로 현장 작업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장점이죠. 그 다음에 단점은 그러면 장점만 있냐 하면은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열에 약하죠.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불 나뿌리면 이제 절단 나는 거죠. 철골조는 보강을 잘해야 됩니다. 내화 피복에 상당히 조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제가 고가이고 철이 비싸죠. 요즘 뭐 톤당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 시세로 보면 뭐 80만 원 내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강제 재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인건비는 좀 약하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뭐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이렇죠. 강제가 고가이고 각 부재의 가공 및 조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현장에서 조립할 때 조금 잘못 제작하면 공장에서 제작할 때 조금 잘못 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 가져와가 맞춰보면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뚫어줘야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볼트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들고 오죠. 운반해서 오는데
공장에서 구멍 뚫을 때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어요. 뭐 약간 정도는 뭐 현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cm, 3cm 정도 막 이래 틀렸다. 이러면 현장에서 잡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반품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철골은 한번 시공 구멍 제작해 보면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하면서 맞출 수도 있죠. 조금 뭐 도면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시공이 좀 잘못됐다든지 하더라도 하면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건 다 맞추죠. 근데 철골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결정 내려보면 그 다음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제작하거나 설치할 때 10번 생각하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결정 내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철골은. 그래서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 재료들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 H빔이죠. H형광. 그죠? H빔이고. 그 다음 T형광도 뭐 자주 좀 보이고. 그 다음 I형광. 작을 때는 I형광 많이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 기역 형광이나 뭐 디귿 형광을 형태를 띌 수도 있는데 잘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H빔이죠. H형광. 그 다음에 T형광.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이렇게 강제로 만듭니다. 철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95% 이상이 철분, 그 다음에 탄소, 크롬, 망간, 뭐 기타 등등 니켈 등으로 만들었는 아변 강제로 규격에 합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강제 형태를 띠는 겁니다. 철입니다. 철. 그죠? 그래서 강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장스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재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림으로 봐서도 알다시피 HBM 이런 것들은 많이 봤을 거고 그런 것들은 다 강판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본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철골조죠. 철골조 이런 것들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주 스팬이 길다든지 이럴 때는 철골의 자중도 상당히 무겁죠. 철골의 자중도 무겁기 때문에 장수판일 때는 이렇게 본강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 트러스를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로 많이 가죠. 근데 본강이나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에 이런 거는 못 짓죠. 단층 건물 이럴 때나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철골 공사로 쓰이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그림 봐도 자중이 가볍겠죠. 가볍고 장스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중이 많이 가는 진짜 뭐 건물이라든지 뭐 구조물 이런 거 고층 구조물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죠. 공항 같은 거 1층만 있죠. 그죠? 놀이동산 이런 것들도 다 1층만 있고 하중이 많이 가는 건 아니죠. 이럴 때는 이제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신에 트러스를 긴 형태로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철골공사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철골공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맨 제작은 전부 공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뭐 철골 만드는 경우는 없죠. 철골 도면을 넘겨줘가지고 공장에서 정확하게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한 다음에 운송을 하죠. 운송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시키는 겁니다. 조립만 시키는 형태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작업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빨라지는 거고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요즘은 현장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현장에서 뭐 일 많이 한다 이러면은 인건비가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공장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죠. 그죠?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현장에서 어, 노동력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죠.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철골 공사의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장 제작 공정, 그다음에 현장 설치 공정으로 나누어지가 있죠.
자, 철골공사에서 공장 생산이건 현장 조립이건 간에 조심해야 될 거.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철골공사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검사하고 그죠? 그다음에 결정 내리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만들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기본도를 보고 샵 드로잉 뭡니까? 이거 상세도죠. 상세도를 기본도를 가지고 구조 계산을 합니다. 기본도를 보고 구조 계산을 하고 샵 드로잉을 한 다음에 원척도를 그리죠. 똑같이 그립니다. 그 원척도가 뭐 그림 같은 종이 같은 거를 똑같이 먼저 그려본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변형 바로잡기 급매김하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죠. 변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급매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할 때 다 맞춰보고 그 원척도라든지 급매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상 없다 10번 20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을 하는 거겠죠. 절단하고 구멍 뚫기 아주 중요하죠. 자르거나 구멍 뚫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절단하고 구멍 뚫고 그 다음에 가조립 해봅니다. 본조립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조립을 먼저 하죠. 가조립 한 다음에 검사를 해보고 아 이제 완벽하다 싶을 때 용접이 딱 들어가는 거겠죠. 용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장하고 그죠? 도장까지 다 하죠.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빨간색 방청 페인트 많이 칠해가 나오죠. 그게 방청입니다. 근데 방청에 뭐 요즘 철골조에서 현장 용어로는 den조락 하는데 뭐 천장 마감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보통 뭐 요즘 상가들은 보면은 천장 마감 잘 안 합니다. 그죠? 수장공사죠. 스코보드 이런 걸로 돼가지고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보통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마감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죠. 철골조가 노출로 그냥 마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색깔 바꿀 수도 있죠. 빨간색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거 말고 뭐 까만색이나 이 하얀색 방청 도장도 있습니다.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양이 많으면은 공장에 이야기하면은 까만색으로 아니면 빨간색으로 빨간색 말고 뭐 필요한 색으로 칠해 줍니다. 페인트 값 조금 더 주면 그렇게 칠해 주죠.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장 반출을 시키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단을 잘하고 잘 자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립하기 쉽게 구멍을 잘 뚫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조립한 다음에 용접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공장에서는 어느 작업까지 해주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조립하기 편하도록까지는 해주죠. 예를 들어서 기둥하고 보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기둥하고 보 두 개만 딸랑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보하고 기둥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기둥 옆에 우리가 날개처럼 조금 붙어 있죠. 그죠? 그거까지 용접까지 다 해가주죠. 그럼 거기다 구멍 딱딱딱딱 뚫어주죠. 기둥 쪽에서도 뚫어주고 기둥에 붙어 있는 날개 쪽에도 구멍 뚫어주고 그 다음에 보로 쓰이는 일자 H빔에도 구멍을 뚫어주죠. 그래서 뭡니까 뭐 볼트 접합을 한다든지 뭐 리벳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딱 끼우면 끝나도록 그렇게까지 공장에서 딱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죠. 현장으로 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도라든지 원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죠. 운송할 때도 이제 이 철골조는 그 크기가 크죠. 부피가 일단 큽니다. 그죠? 기둥 한 기둥들 보통 높으면은 보통 우리 뭐 물류창고나 뭐 이런 것들 보통 뭐 8m, 10m 막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깁니다. 그 다음에 보도 상당히 길죠. 보통 우리가 뭐 철근 콘크리트 기본 보 이러면 8m에서 뭐 한 10m, 12m 넘어가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안 하고 뭐 공장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철골조는 더 긴 것도 많아요. 30m짜리도 막 있고 이렇죠. 그래서 운송할 때도 운송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뭐 크기의 그런 철골이 아니고 더 크다 이러면은 낮에 교통량 많을 때 운송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밤에 교통이 양이 좀 적을 때, 그 다음에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운송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데, 또 현장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양이 많으면은, 철골의 양이 많으면은 현장에서 어디 보관할 데가 별로 없죠. 왜냐면은 보통 뭐 우리가 저 학교같이 넓은 뭐 공사 현장이다 이러면은 뭐 운동장에다가 놓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사 현장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죠. 여유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회가 운송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뭐 적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압구정동 같은데 건물 짓는데 철골 뭐 한 10층짜리 건물 짓는데 10층짜리 분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어디 놔둘 데 없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설치할 때는 운송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도착한가 동시에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적재할 공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송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잘 세워줘야 됩니다. 물론 그럼 운송 계획을 따로 뭐 어떻게 그 배우는 과목들이 있냐면 다 있죠. 건설 관리 쪽에서는 배우죠. 근데 지금은 시공 쪽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운송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크고 적재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송이 잘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뭘 하느냐?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철골을 세우기 위해서 앙카를 먼저 박죠. 그죠? 그래서 이 설치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앙카 매입하는 겁니다. 그죠? 앙카를 정확하게 그러고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하중 계산대로 그럼 4개 박으라 하면 4개 박고 6개 박아야 되면 6개 박고 그죠? 앙카를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그죠? 위치도 정확해야 되겠죠. 앙카를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철골을 이제 기둥 철골을 놨습니다. 근데 베이스 플레이트가 맞지를 않아요. 구멍 6개를 뚫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한 개가 잘못 뚫혔어요. 아니면 또는 공장에서는 정확하게 베이스 플레이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멍을 뚫어가 왔는데 기초에 앙카를 잘못 박았어요. 약간 틀어졌다. 이러면 답답하죠. 이제. 문제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딱딱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앙카를 몇 개 박으면 엄청 많이 박겠죠. 기둥 전부 다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위치가 정확하도록 그죠? 박아줘야 됩니다. 기초 앙카 누가 이거 앙카만 잡는 사람들 따로 있죠. 그죠? 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잡는데 정확하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레벨도 정확하게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검사하고 어떤 경우 실까지 보통 다 떼어줘. 실 딱 떼어가 정확하게 딱 봅니다. 그죠? 레벨도 보고 그 다음에 레벨로 봐가 높이도 정확하게 보고 위치도 정확하게 찍죠. 그죠? 그래서 이 앙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앙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패딩 밑에 앙카 보강하는 거죠. 패딩 깔고 그 다음에 검측을 다 합니다. 해보고 앙카 이상 없다 정확하다 거리까지 딱딱 재보죠. 그죠? 앙카 위치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앙카가 정확하다 이래 되면은 기둥을 들고 오죠. 철골.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크레인 같은 걸로 기둥을 들죠. 기둥을 들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앙카와 결합을 시키죠. 그 다음에 가조립을 보통 하죠. 뭐 볼트로 가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을 놓죠. 기둥에 이제 장착을 시키고 또 가조립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정밀도를 딱 봅니다.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정확하다 이래 되면 이제 본조립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본조립 끝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물론 다시 뺐다가 하면 되기는 되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접합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조립 들어가고 나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성이 뛰어나야 되는 것, 정밀도를 항상 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둥과 포가 이제 정확하게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본조립이 들어가겠죠. 접합을 하는 겁니다. 본조립을 하고 나면은 기초에서 앙카,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기초에서 앙카 받고 그 다음에 앙카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쭉 다 세웠죠. 그 다음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볼을 설치를 했습니다. 볼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슬라브를 장착하기 위해서 데크를 깔게 되겠죠. 데크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 슬라브 타설이 딱 들어가면 한 층이 끝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한 층을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 고층이다 이래 되면은 날씨 춥다 이러면은 우리가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을 못 하죠. 그래서 시간은 뭐 남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골조만 쫙 올라갑니다. 5층까지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날 날씨 좋은 날 그냥 뭐 슬라브 1층부터 5층까지 다 칠 수 있죠.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반드시 한 층만 하고 올라가야 되고 이렇지는 않아죠. 철골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공장 제작해서 운송하고 현장 설치하는 과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 가도록 합시다.